자, 그럼 이번에는 이번 선거에서 총력을 다했던 여야 의원들 모시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참 바쁘셨을 것 같은데. 네, 바빴습니다. 어떤 네. 순간이 가장 기억이 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출구조사 발표 순간이었을까요? 저도 아까 그 7시 반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YTN 네. 미디어홀에서 각 당의 표정을 좀 봤는데 엇갈리는 분위기가 좀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는 사실은 조금 충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깜깜이 기간 중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기간 중에도 예. 각 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이 우리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불구하고 마지막 출구조사가 또 이제 박빙으로 아주 초박빙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저희로서는 일종의 충격이었고요. 사실 이 여론조사, 출구조사가 보정 전에, 즉 사전투표자, 37%에 달하는 사전투표자에 대한 보정 전에는 8.8% 정도 이기는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예. 보정하고 나니까 사전투표에서 8.2%를 진 거죠. 예. 그래서 0.6% 이긴 거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뒷부분, 즉 보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그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그래서 없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달라졌던 의미가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아주 환호하는 예.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아주 많이 이길 거로 생각했는데 예. 근데 그게 뭐 0.6% 이렇게 하니까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를 못했던 점이 있고 예. 또 국민들한테 죄송하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여론이 지속적으로 50% 후반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여론조사에서. 근데 그 50% 후반, 즉 55% 정도를 25% 정도? 예. 만족시켜드리지 못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대해서 그런 국민적 열망을 저희가 충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예. 상당히 죄송한 마음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사전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높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최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변수로 분석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호남이 쫙 뭉쳐서 제가 보기엔 투표율이 많이 높았다. 예. 사전 투표율이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신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또 분위기가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사전투표는 역대 사전투표에 저희가 계속 분리해왔던 거죠. 예. 근데 이번에 또 역대급으로 36.93%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사전투표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출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예. 지금 출구조사는 정상적으로 출구조사를 했고 출구조사 결과는 그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사전투표가 절반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전투표 부분은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일종의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방송 3사에서. 예. 그래서 샘플 조사를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정확하게 출구조사처럼 됐겠느냐 예. 하는 부분이 약간 조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네. 두 번째가 이제 사전투표와 상관없지만 확진자 투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여론조사에 출구조사에 포함이 안 돼 안 되죠. 있거든요. 예. 여론조사도 안 돼 있고. 지금 확진자 격리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제 뭐 250만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 100만 정도 투표했을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이 여기 이제 여론조사도 안 했고 출구조사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 그 사전투표 부분, 이 여론조사, 그다음에 확진자와 이제 격리자들 100만 정도 되는 이분들 여론이 어디로 정확하게 갔는지를 예. 저희가 잘 모릅니다. 사실 여론조사 안 했기 때문에. 예. 네네. 그래서 오늘 아마 새벽 1시, 2시까지 표결을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개표를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1시, 2시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고 예, 한 3시, 뭐. 4시까지도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확진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확진자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시고 좀 연구하시거나 조사한 게 있나요? 그래도 조금 건강한 분들이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조금 아픈 분들은 좀 못 나오실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뭐 저희도 까봐야 알겠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좀 진행이 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만 그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각 당 캠프에서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우상호 본부장의 경우에는 이제 1에서 1.5%포인트 정도 좀 초박빙 우세라고 전망을 했고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10%포인트 내외로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막상 출구조사를 열어보니까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어떤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 기간에 사실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예. 근데 단일화가 마지막 날 일어났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될 것이냐 이것만 빼놓고 나면 사실 별다른 변수가 이게 없었습니다.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뭐 플러스인지도 모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사실 지금 출구 조사가 맞다면 우리 윤석열 후보가 받은 48%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 이전에 받던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단일화에 있었던 7%는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던 7% 예. 이게 어디로 갔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지만은 저희는 뭐 그때 단일화를 할 때도 득표율을 올려서 뭐 집권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통합을 위해서 예. 안철수 후보를 통합을 하고 또 민주당에도 우수한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후보께서 연설할 때 계속 강조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굳이 표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단일화를 했다기보다는 예. 이런 통합의 마음으로 단일화를 했는데 표 결과적으로 출구조사가 맞다면 표에는 별로 크게 기여를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 네네. 예. 참 사후에 분석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그렇고요. 예. 확진자도 연령대 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나중에 뭐 차후에 분석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출구조사 관련해서 제가 아까 한 말씀 못 드린 것이 출구조사 결과는 항상 옳았습니다. 맞았는데 득표율은 계속 좀 변동이 있었거든요. 누가 당선됐느냐 이 정도는 맞았지만 그거는 맞았는데 달랐죠. 그게 예. 예를 들면 2012년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1.2% 이긴다고 출구조사가 나왔었습니다. 문재인 그 당시 후보에게. 근데 사실 나중에 총 득표율 계산을 해보니까 3.5%포인트를 이긴 걸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108만 표가 되는데 예. 1.2%가 3.5%로 움직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1위 후보가 조금 더 늘어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순위는 안 바뀌지만 예. 득표율 자체는 변동을 해왔던 게 그동안 역사인데 오늘은 예. 또 어떻게 될지 워낙 각박빙이라 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실 저희가 얘기했는데 사실 부울경과 경기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사실 아픈 부분이 서울은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이긴 걸로 55%, 5% 정도 이긴 걸로 나오는데 예. 경기가 한 5% 정도 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출구조사 결과. 예. 근데 인구가 경기가 훨씬 많습니다. 네. 1,300만이고 서울이 90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차이에서 상당 부분 잃었던 것 같고 예. 또 아픈 부분이 제 지역구도 있습니다만 부울경인데 예. 부울경이 지난번에 박형준 시장 보궐선거는 63%의 득표를 예. 해가지고 더블 스코어와 비슷하게 차이가 네. 났었는데 예. 이번에는 한 10%포인트 정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부울경이 왜 이렇게 적게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충분히 못 따고 그다음에 경기에서 인구가 많은 경기를 지고 예. 지난번 대선에서 경기 우리 이겼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아픈 부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재 부산 개표율 12.39%의 윤석열 후보가 56% 정도, 이재명 후보가 39% 정도 지금 이렇게 표차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 인천도 뭐 쪽집게 지역 중에 하나지만 충북도 꽤 그동안 그렇습니다. 쪽집게했는데요. 예. 충북을 지금 보면 현재 한 개표율은 19% 후반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54%고요. 이재명 후보가 41% 현재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게 흐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를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기 때문에 좀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득표율이 올라가는 좀 그런 흐름이 있다고요. 예, 지난번 예. 총선 때는 사실은 부재자 투표, 사전 투표를 뒤에 까서 네. 전국의 총선 지역에서 막 결과가 뒤집힌 경우들이 새벽에 뒤집힌 경우들이 많았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선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됐던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먼저 깐다고 합니다. 먼저 열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뒤로 가면 괜찮을 것이다 이래 보고 있고요. 충청북도는 지금 출구조사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5% 이기는 걸로 예. 출구조사가 돼 있습니다. 충청이 그동안에 충북이 예.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예. 서울에서 이긴 사람이 다 이겼거든요. 서울 지면 못 이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는데 예. 서울이 다행히 5.5% 이기는 걸로 나와 있어서 예. 저희는 그런 면에서 기대를 또 좀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쪽집게 지역을 봐도 접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결국에는 그 지역들의 표 뚜껑을 다 열어서 끝까지 개표를 해봐야 지금 결과를 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의 선거 운동에서 사실 질타도 뭐 양당 모두 다 많이 받았습니다.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다. 뭐 이런 뼈아픈 소리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일선에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이재명 후보가 더 씌워진 게 많았죠. 사실은 이제 우리 박수영 의원님도 이재명 후보의 그 경기도지사 때 국정감사 같이 했거든요. 예. 같이 했는데 대장동이 컸습니다. 대장동이 어려워서
사람들은 그 대장동에 이재명 후보가 뭔가 연결돼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대장동 뭐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TV 토론에서 누가 되든 특검해서 조사 제대로 하자고 하셨으니까 예. 그렇죠. 저는 예.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대장동 부분은 제가 제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예. 대장동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받았습니다만은 누가 되더라도 이건 정말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네. 국민들한테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에 특검이. 선거 이후에 지금 뭐 다 선거 끝났으니까요. 그럼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초접전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야당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심 여론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지금 여당에서는 판단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부정선거는 역대 선관위의 그 체계 이런 부분에서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다.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선관위가 이번 그 확진자, 격리자들 그 투표 과정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었죠. 예, 예. 부실한 부분이 있었고 혼란은 그거는 선관위가 인정해야 되고 예. 인정했고 해명했고 그렇지만 책임도 져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걸 부정선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웬만한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충분히 설명하라고 저희가 요구했고요. 예. 하나하나 충분히 설명하면 또 그것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도 뭐 서영교 의원님 견해에 거의 비슷한데요.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적인 이런 부정선거는 뭐 없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선관위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줬다. 이 점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중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직접 투표, 비밀 투표 이 원칙이 지금 확진자 투표에서 깨졌거든요. 예. 아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뭐 올해 추운데 기다리게 만든다든지 당일날이 처음으로 이 확진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선관위원장은 또 이 출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4일, 5일 사전 투표하는 날. 예. 이건 정말 공직 기강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누가 이기든지 간에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 밑에 선거국장과 선거과장까지도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징계할 사항이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 정도 생각합니다. 싹 바꿔야 된다. 선관위는. 사실 여야 예, 예.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 선관위의 부실 관리 논란에 이어서요. 워낙 초박빙 판세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불복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제 얼마나 박빙으로 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이겠죠. 예. 출구조사처럼 0.6%로 갈 거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후보 붙었을 때처럼 또 더 벌어질 것이냐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선관위 부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만들지 말라고 선관위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예. 선관위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한 14.68%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